(10시가) 돼서 벤로막 왔지. 벤로막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증류소가 아닐까? 그쵸.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원래 벤로막의 옛날 오피셜들은 다 43도였거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맛이 좀, 여기도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아졌지. 아무래도 이제 고든앤 맥페일에서 인수한 다음에 그냥 내 추정이지만 캐스크 쓰는 방식을 좀 여기는 많이 딥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퍼스트필 캐스크 많이 쓰고, 뭐 물론 엄청나게 인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주요 메이저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 피트 좀 있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계는 있어. 피트가 들어가면 정말 대중 타겟으로는 한계가 있긴 한데, 그거 고려하면 정말 대단한 거다. 사실 조금만 더 위스키에 좀 관심이 더 생기면,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적당히 피트 있는 게 좋거든. 너무 센 피트도 좀 부담스럽고, 피트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사실 피트가 없으면 그 스피릿 캐릭터가 구분이 잘 안 돼.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냥 아무거나 증류소 넌피트 주고선 퍼필 버번 한 10년짜리 한 4개 주고서 증류소 맞춰봐라 그러면은 대박 못 맞출걸? 뭐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글렌버기의 맛이야 이렇게는 못 잡아. 근데 피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구분이 좀 쉽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레이어가 좀 깊어지고 캐릭터가 생기니까. 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또 국내에서 수입사가 또 이런저런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이런 것도 잘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상품이니까 또 영업도 잘 돼 있고. 옛날에는 잘 없었는데 최근에 또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캐스크가 좀 보여. 그 글렌모셋이라는 이름으로 벤로막 캐스크가 좀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와 벤로막 어떻게 구하지 했는데, 왜냐면 고든앤 맥페일이 독병회사니까 경쟁자 회사에 캐스크를 풀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나오네? 감사합니다. 가격은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은데 그래도 뭐 다른 데에 비하면 아직은 괜찮다. 일단 비슷한 센터가 촬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센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 10시 기껏 10시 맞춰서 왔는데 말이야. 이게 2005  vintage 것 같은데. 2005 맞나? 19년이다. 참 무서운 캐스크야. 버진오크 19년. 모두가 두려워하는. 근데 지금 보면 그 컨트라스트 시리즈로 해가지고 버진오크가 굉장히 많아. 내 생각에 여기도 약간 종국적으로는 캐리를 좀 줄이고, 버진 30%, 그다음에 버번 70%, 아니면 리필 70% 이런 그 니카가 하듯이 요이치 느낌으로 지금 가려는 느낌도 있지 않나? 모르지. 뭐 증류소 관계자만 아시겠지. 근데 어쨌든 그 비율이 그 피트랑 섞이면 굉장히 환상적인 조합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오피셜도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그냥 맛있는 위스키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19년 버진. 벌써 그 피트 세게 올라오고. 세요? 이렇게 버진이랑 같이 조화돼서 그런가. 모르겠어. 이게 이 버진의 맛이 약간 호불호가 있잖아. 일단 나한테는 호야. 나한테는 호인데, 확실히 이렇게 오래돼도 피트가 캐릭터가 세게 남아있구나.
끝에가 살짝 그 씁쓸한 게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그 오키한 게 과하지 않아서 좋다. 버진인 건 알겠지만 버진의 나쁜 맛은 잘 안 느껴진다. 역시 피트인가? 좀 필까? 뭐 병을 사진 않을 거니까 한 잔 얻어먹긴 했지만은 그냥 네가 사. 난 안 살 거야. 근데 먹어볼래? 네. 야 먹어봐. 야. 세월이 참 빨리 바뀌는구나. 어떤 난 이 병이 되게 익숙하거든. 근데 벌써 이 병으로 나온 지도 꽤 됐더라고. 그쵸. 그 글렌글라사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생신생이다. 그쵸. 또 벤로막에 해당되는 얘기야. 조금 다른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최근에 문을 닫아서 그 위스키 불황기, 진짜 불황기 1980년대 초반에 여기도 문을 닫았어. 개인적으로 다행인 건 내생비는 남아있다. 있으십니까? 여기는 내생비 많아. 근데 못 사지, 비싸서. 아무튼 이 벤로막이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전에 글렌그란트 말고 조그마한 증류소들 드로낙 100만이라 그랬잖아. 네. 100만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 더 작아. 여기 15만. 15만? 그러니까 드로낙이 한 8분의 1? 그러네요. 엄청 적네요. 혹시 김창수 중에서 몇 만입니까? 만? 그렇게 많지도 않네 그러면. 뭐 만이 안 될 거야. 아무튼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작은 증류소 중에 하나. 15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가 상당히 제품이 많이 보이지. 많이 보이는 거는 얘기한 대로 블렌딩용으로 정말 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뭔가 좀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독립병입사,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2000년 이후 전후 얘기하는 거야. 독병 회사에서 인수한 증류소의 거의 첫 웨이브에 가까운 증류소다. 그리고 이제 그 인수한 데가 고든앤 맥페일이고, 고든앤 맥페일이 요 벤로막으로 이제 경험치를 많이 쌓았어.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이제 계속 증류소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 언젠가 한번 가긴 갈 텐데 증류소를 계속 지으면서 이제 선언을 했지. 독병 안 해요. 더 이상 독병 안 해요. 근데 독병은 안 한다기보다는 뉴메이크 스피릿 소싱을 중단한다에 가까워. 고든앤 맥페일이 다른 이제 증류소, 그러니까 독립병입자랑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는 정말 역사적인 회사야. 그 위스키 시장의 위기 때마다 그 백기사처럼 나와서 증류소를 구원해주고 가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라이센스 보틀이라고 있거든. 아드모어, 뭐 링크우드, 스카파 이런 증류소들이 이제 플로라 앤 파우나처럼 증류소에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하는 보틀이 있어. 그러니까 봐라, 독립병입자는 원래 스페이사이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가 제일 커야 돼. 그거랑 자기 회사 로고가 제일 커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증류소 오피셜 보틀은 증류소 이름이 제일 커도 돼. 이런 독병들은 자기네 로고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이 스카치 위스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증류소 이름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라이센스 보틀은 증류소 이름이 제일 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라이센스를 어떻게 맺었겠니?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지만 메인적으로는 증류소가 오피셜이 없거나, 그러니까 대량 소싱을 해서 증류소로부터 오피셜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따온 거지. 그게 지금 뭐 계약이 만료된 데도 있고 계속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스카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어. 맥켈란도 망할 뻔한 거 고든앤 맥페일이 살려준 거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증류소들과 이제 연이 닿아 있는 곳이야. 어쩔 수 없이 내 얘기했잖아. 독병이 그런 이제 산업적 안전망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제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고든앤 맥페일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독병사랑 다르게 스피릿을 사와서 처음부터 숙성을 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랑 다른 거야. 그 입장이 제일 대표적인 게 숙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회사란 말이야.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3년짜리를 사와서 뭐 5년짜리를 사와서 10년짜리를 사와서 병입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물론 다른 회사도 뉴메이크 소싱하는 데가 있어. 근데 제일 대표적인 데가 고든 맥페일이라는 거고, 뭐 더글라스랭, 헌터랭도 다 스피릿부터 소싱하는 데 중에 하나지만, 아무튼 고든 맥페일이 이제 독병 안 할래는 뉴메이크를 안 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 근데 워낙 사놓은 원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고든 웨필 독병이 안 나와요는 거의 없을 거다. 나오긴 할 거다. 얼마나 몸집이 크면 지금 중단하는데 브레이크 완전히 밟고 설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린다 소리를 하겠네. 그러네. 왜냐면 이제 지금 중단한다고 해도 이걸 다 일시 내다 팔면 제가 못 받잖아. 어차피 뭐 파산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증류소 위주로 해서 하겠다. 아마 보나마나 이제 보나마나까지는 아니고 높은 확률로 증류소 여러 개 갖고 나중에 또 블렌디드도 하고 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이제 각각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할 거고 어쩌다 보면 이제 또 생산량 늘리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되겠지. 그러니까 봐 15만 리터밖에 생산 안 하잖아. 뭐가 안 나오겠니? 독병이 안 나오지. 줄 캐스크가 없으니까. 그쵸.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정말 최근에 보이기 시작했어. 그나마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이제 요 벤로막은 아니고 글렌모셋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캐스크 하나 있긴 한데 맛은 잘 모르겠다.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독병으로 거의 안 나오지.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98년 그때쯤에 재가동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란보다도 사실 스타트가 늦었지. 비슷한가? 모르겠어.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야. 네. 그러니까 요는 그냥 생신생이요. 그러네요. 단 이제 마지막 증류가 83년이니까 그러니까 요는 여기도 83년 이전 증류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한 39년? 그때 마지막 증류한 거 지금 병입하면 39년인 거지. 그럼. 근데 여기도 망했다 열었다 망했다 열었다 굉장히 자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드빈이 있긴 하다. 글라사보다 많아. 글라사보다 많아. 왜냐면 이제 여기는 디아지오가 소유했었기 때문에 물론 문을 닫긴 했지만 그 디아지오 시절 원액들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어몰트 셀렉션에도 들어있어. 벤로막으로 들어가 있어요. 못 본 거죠. 기억했지. 그렇죠. 그냥 좀 웃긴데 그 레어몰트 셀렉션이 그 알잖아. 막 로얄 브라클라도 있고 막 별의별 거 다 있거든. 옛날 뭐 블라드녹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고든 웨필이 93년인가에 인수해가지고 98년에 재개장을 했는데 레어몰트 셀렉션은 97년인가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 바뀌었지만 오크통 다이가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 병입해서 판 거지. 그거 좀 재밌어. 그 또 아까 15만 리터 얘기도 했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이건 얘기 안 하면 몰라. 아마 그 자료 있을 거야. 그 구글에서 찾아서 보여줘. 스카치 위스키 트레일이라고 있어. 같이 위스키 트레일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페이사이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관광 상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길 따라가시면 스카치 위스키의 역사, 스페이사이드 위스키의 역사를 알 수 있어 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뭐 증류소도 있고 뭐 쿠퍼리지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스트라사일라, 글렌그란트, 글렌모레이, 글렌피딕, 그다음에 글렌리벳, 벤로막, 하듀 그리고 달라스듀, 스페이사이드 쿠퍼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광 상품으로 묶여 있어. 소개 홈페이지도 있고 간판도 다 달아놓고 에 이제 벤로막이 들어가 있다. 사실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깊은 데는 아닌데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을까? 글쎄다. 아니 근데 뭐 역사 자체가 짧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접근성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포레스 지역에 있잖아. 네. 포레스 지역이 엘긴 바로 옆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쭉 나가는 길에 들러라. 달라스도 근처에 있고. 그러네요. 의외로 증류소가 이렇게 접근성이 쉬운 증류소를 꼽으라 그러면은 별로 없고. 벤로막 정도면 벤로막은 되게 좋네요. 가깝잖아. 고속국도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위스키 트레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글라스 얘기할 때 전에 생산했던 거랑 이후에 생산했던 거랑 다른 술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예전 거랑 크게 레시피가 안 달라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듣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약간 칭찬 같은 걸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정말로 똑같다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일단 그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듣는 요소 중에 몇 가지는 피트를 쓴다는 거. 피트스. 피트를 쓴다는 것 때문에 사실 뭐 알다시피 피트가 들어가면 사실 피트 향 때문에 많이 유사해져. 피트가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적게 생산하니까 증류기가 작잖아. 품질이 조금 좋은 품질이 나온다. 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정말 옛날 거랑 지금이랑 똑같애는 아니야. 어차피 설비 방식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 다만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유사하게 맛을 내려고 노력을 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사실 지금 98년도니까 지금 26년 됐잖아. 대충 이제 생산 재가동한 지. 그러니까 25년이 이제 나오는 거야. 21년, 25년이 이게 나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지금 그 타이밍인 거야. 아란과 같이 그러네요. 이제 최상위권 그 위스키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 거지. 그리고 이제 막 30년은 건너뛰고 40년이 나오지. 뭔가 했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40년짜리가 생각보다 가격이 나쁘지 않다, 국내에서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할만한데 뭐 약간 이런 가격이었다. 네가 찾아봐. 대충 붙여줘. 다들 궁금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수입사인 아영에서 이제 가격 정책을 굉장히 잘 푼 것도 있고, 원래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영이 아니고 D&J 컴퍼니였을 거야. 갑자기 수입사 썰로 나가나?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 고든앤 맥페일도 그렇고 이제 벤로마, 에드라도어, 뭐 시그나토리, 하트보라더스, 발블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뭐 하여튼 네. 굉장히 많은 독립병입자랑 위스키를 수입했던 수입사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공중분해돼서 하트보라더스는 어떻게 하다 보니 내 손 거쳐서 딴 회사로 갔고, 시그나토리는 이제 안 들어오고 있고, 에드라도어도 안 들어있고, 지금 고든앤 맥페일하고 벤로마만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나는 이제 처음에 요 이제 벤로마 오가닉하고 이제 10년, 12년 요걸 먼저 먹었었거든. 옛날에 되게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먹었었어. 피트를 나한테 처음으로 알려준 증류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피트 위스키는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적당한 피트가 맛있다라는 걸 알려줬다고 해서 다들 나 메디시널이야 빵, 스모키 빵 이런 애들이잖아. 근데 약간 은은하게 깔리는 게 그러니까 밸런스형이라는 게 뭔지 보여준. 적당히 피트 들어있고, 그 다음에 캐스크도 사실 퍼필 캐스크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치고 색깔이 진하진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간장 쉐리가 잘 안 나와. 의도적으로 과하게 뭘 하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추구하는 타입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일 뜬 거는 이제 15년이 맛이 좋다고 되게 유명했었지. 그쵸.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정말 잘하는 유사길 시리즈도 있었고 다 맛있었어. 맛있던 것 같아. 아무튼 이제 5, 6년 됐는데 라벨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4번 바뀌었어, 4번. 그러니까 뭔가 하나 딱 정해놓으면 쭉 가야 되는데 사실 옛날 라벨이 좀 많이 촌스럽긴 함. 이거보다 더 옛날이잖아요. 이제 그치, 보통 이제 보면 2000년에 첫 라벨이 나왔고 아마 98년에 재가동을 했으니까 2000년에 아마 옛날 거 위주로 아마 19년 뭐 이런 게 나왔었을 거야. 그때 잠깐 나왔다가 2003년에 한번 바뀌었고 그게 쭉 유지되다가 2014년에 이걸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 됐지. 근데 지금 잘 바뀐 것 같아. 사실 이게 더 멋스럽긴 한데 로고 자체가 확 와닿진 않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쉐이프는 괜찮거든. 쉐이프는 괜찮은데 이 로고 자체가 이렇게 크게 B 쓰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약간 좀 캐릭터를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웠. 그래서 이제 약간 볼드체로 이렇게 증류소 표기하는 게 조금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의 라벨을 시작한 거의 첫 회사라고 생각하거든. 뭐렌지? 알라키도 그렇고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그러네요. 있는데 제일 그나마 첫 선두주자는 제일 그럴싸하다. 자꾸 칭찬만 하고 있네. 벤로마 맛있어. 아영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광고 주세요. 안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개소리. 아무튼 이제 여기도 좀 미래가 많이 기대된다. 많이 기대되고 예. 그리고 이제 고든 맥페일 자체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 지금 벤로막이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든 맥페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증류소들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될 거라고 생각이 돼. 케언이었나요? 케언곰스였나? 케언이었나? 아마 계속 런칭을 하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노선을 틀은 거야. 우린 이쪽으로 갑니다. 뭐냐면 이제 스피릿을 사서 캐스크를 사서 할 돈으로 증류소 짓고 내가 스페이스 만들어서. 점점 늘려가겠지. 그렇죠. 멋있네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한국에서 쉽지 않은데. 내 손자집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주사위 바뀔 그때 되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되면 초록병 많이 안 드셔서 바꿔주시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중간중간 증류 그만둔 기간이 좀 길었지만 아주 장기로 그만둔 적은 별로 없다. 초장기는 없었다. 한 진짜 긴 게 83년에서 93년 정도였으니까 한 10년 정도. 실제로 이제 재가동 98년이니까 한 16년 정도여서 디아지오 산하에서 그래도 꾸준히 가다서다 했지만 가곤 있었다. 디아지오가 없앨라고 산 건 아니었죠? 없애려고 한 것도 있지. 그런데 무덤된 건 거의 없앴다가 셀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겹치거나 아니면 이제 효율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카파도니 그란트같이 제2공장이었다가 폐쇄된 것도 꽤 많고, 그 다음에 화재나 이런 걸로 어쩔 수 없이 폐쇄된 것도 있고, 불황기 시절에 이거 돈 더 투자해서 뭘 하느니 없애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없앤 것도 있고, 그냥 경쟁자 제거를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이건 썰 되게 길어.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썰풀 레벨은 아니고, 아무튼 디아지오 시절에, 디아지오가 DCL 시절에 굉장히 많은 통폐합이 있었다 정도만 이제 알면 돼. 레어몰트 셀렉션만 뒤져봐도 그 당시에 DCL이 얼마나 많은 브랜드를 들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어마어마했다. 아까 뭐 달라스주, 뭐 콜번, 뭐 쫙쫙쫙 있었잖아. 아무튼 그런 증서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야. 모즈뱅크, 블라드녹이라는 애를 보면 그 브랜드를 다시 갖고 오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였거든. 사실 디아지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무리 돈을 줘도 경쟁자를 키우는 거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별로 허가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제 벤로만 같은 케이스가 되게 특이할 거다. 본넷 맥페일의 입김이 있을 테니까 굉장히 친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많았겠지. 어느 정도 그것도 있었을 거야. 15만 리터가, 이건 내 망상이야. 그냥 블라드녹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 다시 이 브랜드 이름 써서 오픈할게요 했을 때 생산량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뭐 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풀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0만 리터만 생산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증설해서 빡빡빡 이런 거는 안 된다. 품질 어느 정도 신경 쓰라는 느낌으로. 라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큰 경쟁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지. 그런 이제 계약 바이 계약이라서 이제 아마 벤로막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수도 있다. 내가 계약서를 본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디아지오 계열의 이제 독립한 애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 갖고 한 번에 갖고 오는 경우는 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았을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혹시나 벤로만 관계자가 보고 계시다면 정확한 썰을 풀어주십시오. 정답을 알려줘. 아무튼 여기도 신생이다. 신생이죠. 신생이고, 대신에 뼈대 있는 가문에 양자로 들어간 신생, 뭐 이 정도. 그리고 피트를 처음에 접해 보기에 최고의 제품. 탈리스커와 벤로막 요 사이에서 한번 경험해 보고 맞겠다 싶으면, 예를 들면 탈리스커가 좀 맞는다 그러면 이제 아일라로 좀 가봐도 되고, 탈리스커는 별론데 벤로막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아드모어라던가 하이랜드 스페이사이드 계열, 그러니까 내륙의 피트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궁금한 거 있나? 유사길이 무슨 뜻인가요? 옛날에 이제 그 뭐 불란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길을 유사길로 불렀죠. 커피를 가베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옛날 오리진을 찾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병입한 거고. 그러면 그 저가 라인에 있는 콘트라스트 이런 올가닉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나스 위스키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뭐 이걸 내가 해설을 뭐 제품을 해설을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5년이 있었어, 벤로막이 오피셜로. 그러니까 5년, 10년, 12년, 15년, 뭐 18 이렇게 있었거든. 물론 평가는 별로 좋진 않았지만. 그래서 없어졌겠죠? 근데 그 나스 계열 제품으로 이제 5년의 뒤를 이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냐면 여기도 100% 쉐리 캐스크, 100% 버번 캐스크는 없어. 다 블렌딩이야. 블렌딩이긴 한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이 블렌딩에 들어가는 그 원액들, 구성 요소들을 단일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컨트라스트는 아마 몰트 종류일 거고, 그 다음에 뭐 피트 몰트 아니면 그냥 몰트 해가지고 조금씩 그 구성 요소를 나눠서 우리의 그런 구성 위스키의 요소들이다.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의 느낌으로 나는 받아들였거든. 10년도 맛있고 15년도 맛있고 하지만 100% 쉐리 이런 거나 100% 버번 이런 건 이제 신캐로 먹어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단일 품종, 아마 콘트라스트랑 오가닉이 아마 단일 품종일 거야. 콘체르토 막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 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의 15년, 10년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싱글 몰트 안에 싱글 몰트 느낌. 그런 느낌이었구나. 되게 난잡했단 말이죠. 밑에도 약간 뭐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10년 밑에. 이렇게 10년 밑에가 이렇게 많을 일인가.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어떤 뭐냐면
제품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봐라. 네가 소매점이야. 네. 벤로막이 인기가 있어. 네. 근데 그 벤로막 10, 12, 15, 18, 21 5종 예를 들면 그러면 5개밖에 안 나가. 그렇겠네요. 뭐냐면 판매량을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일 제품을 빨리 소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넣는 방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면 좋긴 한데 안 팔리면 약간 밀어내기식이 되거든. 뭘로 얘기해 줄까? 글렌 모레이가 국내에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 아직도 먹고 있긴 하죠. 사실 되게 안타깝긴 한데 뭐 자업자득이지. 라인업을 전부를 들여올 수 없는 수입사와 라인업을 난잡하게 늘여놓은 제조사의 대환장 콜라보긴 한데 모레이도 라인업이 엘긴 클래식, 엘긴 헤리티지, 엘긴 시그니처 세 종류야. 그러니까 엘긴 클래식 안에 엘긴 뭐 저기 모레이 쉐리 캐스크, 모레이 피티드, 모레이 뭐 보르도, 모레이 뭐 해갖고 나스 40도짜리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긴 헤리티지 가면 그때 12, 뭐 15, 18, 21 쫙 있고 시그니처 가면 또 12, 15, 18도 쫙 있고 캐스크 다르고 도수 다르고 난잡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라인업의 실패 사례. 라인업을 정말 깔끔하게 둔 게 또 나오네. 글렌 그란트 같은 경우가 좀 깔끔하게 처리한 거지. 나스 하나 10년 12, 15, 18, 20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판매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종류를 늘리긴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늘릴 때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헤리티지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걸 들고 와야 돼. 그쵸. 아무 뜬금없이 5년을 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거야. 아드백을 볼까? 네. 아드백이 참 요즘 실망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 난 아드백에 커미티 보틀이 46도로 나오고 가격을 14년 46도라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있어서 조금 실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드백의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신생이란 말이야.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나마 벤로막과 상황이 다른 거는 주력 상품이 다 나스 제품이야. 우거달, 코리브레칸, 아노아 또 뭐 10년 요 정도니까 최근에 와서야 이제 트라이브 한 19년이 이제 오피셜로 배치별로 나가고 있고 25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나스잖아.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인기 없는 게 뭐냐 아드백에서 아노 아닐까요? 아노아 미스티? 둘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5년으로 낸 게 사실 우거달 코리브레칸 몇 년인지 모르잖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뭐 대충 어느 정도겠다 싶긴 있지만 알 수가 없는데 5년이 기깔나게 마셨으면 그렇게 실패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 5년을 낸 이유가 제일 밑바닥 제품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지금 이제 10년이 사실상 제일 밑이잖아. 그쵸. 그 밑에 그러니까 위에는 다 가격도 비싸고 캐스크도 좋은 거 쓰고 도수도 높고 하니까 밑에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밑에가 필요한 이유를 좀 잘 못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피트 위스키의 좀 날것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용도라 그러면 오케이긴 한데 도수를 좀 근데 도수를 높이면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엔트리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좀 고객들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근데 어쨌든 이제 모레이도 그렇고 라인업을 너무 난잡하게 하면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스 제품 네이밍 잘못 만들면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안 사게 된다고. 웬일처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봐라. 이거는 좀 오피셜 라인업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유사길 시리즈 같은 게 잘 만든 거야. 네이밍 괜찮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연도수 다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좋은 품질의 신캐다라고 이렇게 어필하고 있잖아. 물론 이거는 이제 오피셜하게 증류해서 이렇게 새로운 라인업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한국 수입사에서 만든 신캐 시리즈에 가까운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라인업을 잡을 때는 의미 부여를 하고 설명을 그렇죠. 안 해도 될 만큼 하거나 들었을 때 납득이 되거나 아니면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 안 돼. 설명을 어렵게 하면 안 돼. 길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직히 아드베 우거달도 그렇고 코리브레칸도 그렇고 설명 들으면 뭔지 모르잖아. 난잡하던데요. 근데 그나마 아드백은 오피셜이 몇 개 없어서 되는 거야. 그쵸.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아드백이 5년, 8년, 10년, 12년, 15년, 18년, 21년, 25년 있고 거기에 우거달 아노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적정수라는 게 있는 거야. 적정. 내가 봤을 때 이제 코어 레인지 라인업에서는 한 8개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 6개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다. 4개 그럼 좀 안정적이고 12, 15, 18, 21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기본은 갖췄군. 그다음에 이제 밑에 하나 위에 하나 하면 풀 레인지분만. 근데 이제 막
10개 그러면 이거 우리 해야 돼? 뭐가 잘 나가? 그것만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소매점 입장에서도 곤란하겠다. 곤란하지. 뭘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모레이가 좀 안타까워. 증류소도 대환장 콜라보를 했고, 그쵸. 그러니까 수입사는 이거를, 그러니까 본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긴 헤리티지랑 엘긴 시그니처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12, 15 있단 말이야. 시그니처를 갖고 오면 더 좋은 거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비싸잖아. 그러면 고객들이 그 가격을 보고 납득을 할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봐도 그냥 답답해. 잘못 만든 거죠. 잘못 만든 거야. 못 돌려. 물론 이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상품 기획을 했을 테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너무 저렴하게 풀어서 이미지도 다운되고. 벤로마 잘 만들었다. 추천할 만하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잘라. 이것도 잘라. 왜? 광고 안 받아. 일부는 반다 하지 않았어요? 벤로마 말고 고든램프 고든 뮤필 투어 해줘. 보고 계시죠? 영상 찍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